안녕하세요. 아미즈 헤어 대표 김영기입니다. 코로나 시대 25개월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가 국가에서도 관리하는 것도 조금은 어선해졌고요. 또 코로나도 조금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서서히 지나가고 있지요. 지나갔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의 개인 위생에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가네요.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공부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나는데요. 어제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따라서 내일 성과는 내일 얻을 수가 있죠. 오늘 준비를 많이 하면 내일 지금보다 더 행복지수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5일 영상교육 하미즈 미용실 아저씨가 86년도에 들어왔을 때 원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원장님, 우리 미용업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원장님은 단호히 기술업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하미즈 본점이 그때 60몇 평 70평 시설도 너무너무 좋았죠. 목도 강곡동 입구에 참 좋죠. 디자이너 기술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은 없었습니다. 하루 매출 20만 원을 못 했으니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죠. 기술임인데 우리 미용실에 고객이 없는 것을 보면 우리 디자이너 기술이 안 좋은가 봅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원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종문이가 생각할 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제가 기술업은 아니고 서비스업에 가까울 것 같다. 우리 사업자 등록증 보면은 서비스업이라고 적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인 것 같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너가 서비스 교육을 시켜봐라. 그때부터 서비스 교육을 열심히 시켰지. 기술은 원장님이 책임지고 좋다고 인정을 했고, 내가 몇 개월 서비스 교육 시키면서 우리 직원들 표정도 밝아졌고 애교도 많이 늘어났고 단정했고, 그런데 고객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업의 본질 개념을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업이 아니다, 우리는 서비스업도 아니다. 그럼 뭘까? 고객님이 강북동까지 안 오는 이유는 몰라서 안 온다.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알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알림으로 설정하고 매일 하루에 2,000명에게 전단지를 고객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고객이 늘어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또 왜라고 했습니다. 왜 안 늘어나는가? 기술도 좋고 목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많이 알겠는데도 안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 답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알겠지만 고객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단지 내용의 문제였습니다. 고객님이 달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해주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적었던 홍보 광고지 전단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여러분들은 지금 서비스가 나는 좋다, 기술이 좋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점수를 매기는 것은 90점이고 100점이지만 고객님한테 점수를 받아보면 과연 90점이고 100점일까요? 고객님은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권한을 가진 사람이 평가를 하는 것이지 의무를 가진 사람이 내가 내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님한테 진짜 평가 한번 받아보세요. 내 서비스가 좋은지, 내가 많이 홍보를 하고 알리고 있는지. 휴먼 고객을 대방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정말 지금 오시는 고객님에게 신신당부 소개시켜달라고 추천해달라고 하고 있는지,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5월달 영상교육은 알려야 산다. 2022년 하미즈 단어는 네이버 미용실. 우리 미용실 네이버 예약이 지금 몇 프로가 되는가? 제가 이제 지금 우리 기획실에다가 자료를 달려고 했더니 네이버 예약이 26%였습니다. 50% 이상이 올라가면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이버 시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평균이 26%인데 0%도 있더라고요. 0%. 한 개도 없는 게 있어요. 참 용감한 미용실이구나. 제일 네이버 예약이 많은 미용실과 제일 적은 미용실. 아저씨가 수년 동안에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고 걱정을 했던 그 미용실들이 네이버 예약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미용실은 지금 거의 문 닫기 일보 직전이죠. 적자에 허덕이다가 그게 핑계를 대었습니다. 코로나 핑계로 2년여를 핑계를 댔는데 과연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경기가 안 좋았을까요? 아니다는 것이 데이터로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알려야 산다. 존 워더메이커, 백화점 왕입니다. 존 워더메이커 1타 3피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성공을 꿈꾼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꿈꿉니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해지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요즘 너무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도 좋은 책이 많이 있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보면 성공하는 방법들, 수명 연장하는 방법, 행복해지는 방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부가 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의 기준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겠지만 성공을 꿈꾸면서 모든 인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은 누구나 성공하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누군가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성공했어요? 그건 나는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자신이 없습니다. 성공은 성공을 선택하는 자의 것입니다. 행복을 선택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는 뭡니까? 실패도 실패를 선택한 자의 것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패턴해야 되겠죠?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 패배의식에 젖어라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러지? 안 된다. 왜 이러지? 실패를 선택한 사람이 절대 성공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공을 부르세요. 실패를 부르지 말고. 할 수 있다를 부르세요. 할 수 없다를 부르지 말고. 성공을 선택하지 않으면 실패는 당연히 당신한테 찾아갈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성공을 선택하지 않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선택했는데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선택해놓고 행동 따르지 않았습니다. 모두 선택하지요, 성공을. 그러나 실패는 실패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공이 내를 선택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성공이 여러분을 선택할까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선택해야 됩니다. 실패는 인간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의 유혹 속에 빠져서 허적거리다가 때를 놓치고 말더라. 행복의 유혹은 뭔지 아십니까? 만족입니다. 세계 모든 인류가 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 외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살 빼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원하고 외칩니다. 외치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내일부터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혹이 내일병 환자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내일부터 하지, 다음 달부터 하지, 야 1월 1일부터 할게, 1월 1일 되니까 음력 1월 1일부터 할게. 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허적거리다가 때를 다 놓치가지고 성공이 멀리 가버렸습니다. 눈앞의 만족을 밀어내기 어렵다는 증거죠. 눈앞에 뭐가 있습니까? 치킨이 있습니다. 치킨 여러분 좋아하죠? 치킨 멘트, 광고 멘트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치킨은 살이 찌지 않는다. 너가 살찔까요? 내가 살찐다. 야, 나 이 커피가 참 대단한 커피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족에 빠져서 한 걸음씩 실패의 늪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지금 시작하면 지금 만족이 아니겠죠. 잘 보면 사람은 행복을 쫓다가 행복을 스스로 버리는 우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데 누가 만들었을까요?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었더라.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혹에서 벗어나는다는 것이 뭡니까? 지금 공부하는 것이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유혹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프로테이저가 몇 프로가 안 됩니다. 우리 미용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3%가 97%를 리드하고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3%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유혹에서 스스로 빠져나와야 된다. 지금 고객님이 여러분 미용실에 찾아오지 않은 것은 누구 탓입니까? 지금 고객님이 안 온다. 핑계 많은 미용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미용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용실에 있던 디자이너가 나가가지고 고객을 다 데리고 나가 옆에서 오픈핸드 탓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탓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핑계 많은 미용실 변명 뭔지 아십니까? 작업 방어입니다. 네이버 미용실 되겠다. 유튜브에 영상 올리라. 페이스북을 해라. 카카오톡을 해라. 다음부터 하지. 내년에 하지. 내일부터 하지. 아직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못 한다고 해야 될 사람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대가 완전 변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자기 미용실 할 때도 네이버 예약 안 받고 유튜브 영상 안 올리고 페이스북 안 하고 될까요? 먹고 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기술자 노래 다 할 겁니다. 변명, 핑계, 자기 미화 하지 마라.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더라도 지금부터는 그렇게 살면은 인생 망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미용실만 손님이 없습니까? 왜?
안 온다. 옛날에는 IC가 전단지 편지 붙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알렸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릴 것인가? 현재 모든 쇼핑 네이버로 통한다. 모든 쇼핑 하면은 좀 이제 너무 비약이 좀 큽니다만은 우리 집사람 이제 한갑입니다. 나 이제 예선입니다. 매일 아침 집 앞에 이만한 거 뭐가 와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과일, 어떤 데는 곰탕, 어떤 데는 두부, 어떤 데는 옷 사는 것까지도 이제 백화점 안 가지 않습니까? 반여동 농산물 시장에 주구장창 가서 과일 가져왔는데 이제 비교를 딱 합니다. 농산물에서 가져온 과일과 시킨 과일, 농산물에서 가져온 것이 싱싱해야 되는데 더 안 싱싱하다고 이제 거기 안 갑니다. 교통비, 차 기름 떼가면서 그거 안 간다. 가격 가만히 앉아서 쿠팡에서 받아 먹는 것이 가격이 사다. 옷 사는 거 전부 다 가격 비교하는 사이트에 들어갔다 확인하고 나서 기가 막힙니다. 많은 쇼핑이 네이버로 통한다. 네이버 하미주 예약률이 평균 아까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26% 나왔다고. 이거 50%까지 끌어오지 않으면 다 문 닫게 됩니다. 하미주 브랜드 그것보다 10배 더 대단한 브랜드라도 다 문 닫게 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네이버 예약, 리뷰 이벤트, 블로그 리뷰, 온라인에서 최신 리뷰 검색되어야 살아남습니다. 내 미용실 2022년 후기 몇 건 올라와 있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서면에 모 미용학원 강의 갔다 왔습니다. 상호 이야기해도 되겠네요. 올렛 우리나라에서 1등입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매출이 오만부상이 올라온 겁니다. 열몇 개 지금 지점이 냈더라고요. 서면에도 엄청 큰 평수 2개 층을 이제 한 몇 개월 전에 새로 이제 리뉴얼 해가지고 옮겨가지고 확장 오픈을 했어요. 거기에 들어가더니 이 학원이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뭘까? 예, 리뷰 글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가 광고 올리는 것 때문에 거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리뷰 글 보고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강의 끝나고 나서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요. 간단히 요약해가지고 한 번 더 설명해달라. 나 운명 바꾸고 싶다. 질문 받았습니다. 나중에 끝날 때 그 질문 내용 한 번 더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꿈 넘어 꿈. 물고기를 잡아서 여러분한테 줘야 됩니까?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됩니까? 아저씨가 하는 일은 물고기 잡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가르쳐주는 겁니다. 바람 불 때 연날기가 쉽다라고 했습니다. 불경기 바람 불고 있을 때 여러분들 시간이 여유가 좀 많을 때 책 볼 시간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 찬스로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설명, 말 잘하는 친구가 아니고 설득력이 좋은 친구가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저씨 영상 아무리 많이 보면 뭡니까? 교육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육이 된 사람. 교육이 돼서 내 머리에 지식이 있는 것을 활용해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행복 지수가 올라오고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일부 강의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꿈 넘어 꿈, 물고기 잡아줘야 되느냐,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느냐. 제 어린 시절 이거는 실제 우리 집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집안 이야기를 하려니까 조금은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미용실에 30년 정도 근무하다가 지금 이제 그만두고 창원에서 미용실하는 하미주스 1번 디자이너가 사촌 동생입니다. 엄마가 기가 조금 어두웠어요. 너무 부지런한 겁니다. 그 숙모가 들어오고 작은 집은 2, 3년 되면 땅을 조금 사고 또 2, 3년 지나고는 또 땅 조금 사고 10살, 10몇 살, 20살 될 때까지 그 삼촌이 하는 이런 마을에 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는 숙모가 밭을 조금 사면은 거기다가 채소 심어가지고 시장터 가서 파는데요. 우리 동네 아줌마들이 시장통에 자판을 놔고 파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 숙모가 1등을 많이 파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배로 파는 겁니다. 팔고 나면은 자기가 가져갔던 강줄에 담아왔던 채소 다 팔고 나면 옆에 걸 가져가 팔아주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참 좋아했죠. 숙모한테만 가져가면 다 팔아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서 숙모가 저렇게 장사를 잘하는지 몰랐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죠. 왜 우리 숙모는 저렇게 장사를 잘하지? 시장통에 똑같이 놔둬놨는데 왜 우리 숙모한테만 저렇게 잘 팔리는가? 예, 숙모는요 기가 좀 어두웠습니다. 입으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안 사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거 얼마야 하면은 입으로만 그냥 네 그거 뭐 150원 200원 이야기인데 숙모는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상치 한 단에 150원입니다. 파 한 단 200원입니다. 눈 맞춘 밖에 없다. 그 숙모가 뭐 예쁘고 뭐 세련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파가 뭐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언제나 매출 배로 올렸다. 너무 간단하게 부자 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장사를 잘했으니까 2, 3년 되면은 땅 사고 2, 3년 되면 땅 사고 물론 이제 그 의료사고래가
일찍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만 요즘도 한 번씩 그 숙모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스마일 하세요. 눈 맞추세요. 눈으로 대하세요. 껐덕껐덕 하세요. 액션 좀 많이 취해주세요. 성공,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을 봤던 내용을 행동을 옮기면 부자 안 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